자, 이제 전기 시간, 전기가 우리가 기관 전기 세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도 많이 생각하죠. 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또 실제로 이제 책을 보고 혼자서 독학하는 친구들도 가장 많이 포기하는 영역이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뭐 기본을 알아야 뭐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가학습을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만 여러분이 상식적인 선에서 기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이상하게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저게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저걸 아는 사람은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전화 아니면 우리가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나 모든 기본적인 물질들은 물질,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라는 표현 쓰죠. 물질. 이러한 물질이 단단한 상태로 있는 거를 우리가 고체라고 얘기하고, 흐물흐물하거나 유동적인 거는 액체.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굉장히 분자의 운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한. 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장 작은 단위를 제가 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모모들은 다 물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물질은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합쳐진 거예요. 이거를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자 단위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분자를 또 쪼개면은 쪼개지죠. 예, 뭐로 쪼개집니까? 원자로 쪼개집니다. 그럼 원자를 쪼개면은 쪼개져요. 예, 그래서 원자를 쪼개면은 두 가지로 나누죠.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눠집니다. 핵을 또 쪼개면은, 원자를 또 쪼개면은 쪼개져요. 그러나 현재 과학으로는 경계선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4차원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액체, 기체, 고체 형태의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쪼갤 수는 있습니다. 쪼개진 영역을 학문하는, 연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뭐다? 원자예요. 원자. 제가 지금 원자 궤도를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원자 궤도 중에서 다 모든 만물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우기면 돼요. 예. 토성, 목성,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에요. 각각의 원자 구성 요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공존을 하고 있죠. 또 각각의 토성이나 목성이나 지구는 자기 스스로도 회전을 해요. 자전을 하고 있죠.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원자는 가운데 중심부에 핵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잡아당기는 힘, 인력, 미는 힘, 청력, 인력과 청력의 힘이 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나가지도 않고 잡아당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힘 범위 내에서는 서로 간의 자전과 공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바로 단위가 작은 단위, 최소 단위가 원자예요. 자, 그러면 원자 핵, 가운데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핵은 또 두 가지의 물질로 나눌 수 있어요. 음성, 양성, 남자, 여자 하는 것처럼 원자 물질 가장 또 우리가 두 갈래로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성질과 플러스 성질, 네거티브 성질과 포지티브 성질,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석도 마찬가지잖아요. N극성이 있고 S극성이 있죠. 같은 극성끼리는 밀고 다른 극성끼리는 잡아당기죠. 남자들끼리는 밀고 남자끼리는 당기죠. 근데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진 않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했을 때에 제가 가장 상식적인 선에 누구나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질은 또 극성을 가지고 있다. 플러스 극성과 마이너스 극성. 그래서 핵에는 아무 극성도 없어요. 제가 세모라고 표시할게요. 중성장. 플러스 극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 그대로 플러스 극성.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동그라미라고 친 거는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에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전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핵은 중성자와 플러스 요 세모로 표시했으니까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서로 짝이 맞아야 돼요. 지금 요 원자는 핵의 외곽을 몇 개의 전자가 자전거 공존을 같이 하고 있죠?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플러스도 몇 개?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전자. 이 전자들 중에서 4개의 전자가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있어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는요, 다른 원자의 핵에 의해서, 양성자에 의해서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유혹을 받기가 쉽다는 얘기는 가장 쉽게 이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자극을 주거나 밀거나 당기면 핵에 가까이 있을수록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이 뛰어나고 높죠. 그러나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자석도 마찬가지잖아요. 2개의 자석을, 하나의 자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석에 붙는, 자석을 뜰 수 있는 철 등을 가까이 되면은 잘 붙지만은 일정한 범위 바깥으로 넘어가면은 그 힘의 영향을 못 받죠.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가장 이탈하기를 쉽고 가장 이동하기가 쉬워요. 배신 때리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한 전자를 갖다 우리는 무슨 전자라고 얘기하느냐? 자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전자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나를 유혹하는 녀석들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서 그쪽을 찾아가는, 이동을 하는 것 자체를 갖다 우리는 전기의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자가 한 개 이동하느냐, 전자가 자유전자죠. 2개 이동하느냐, 전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10,000개가 이동하느냐, 이동하는 양, 전자의 이동하는 양을 전하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전하의 이동,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책을 찾아보면은요, 굉장히 공학적으로 딱딱한 멘트로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전류,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하의 양이에요, 양. 양은 양인데 무슨 양이냐? 이동할 수 있는 양이에요. 전류가 높다, 크다는 얘기는 전하체가 많다는 얘기예요. 전자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하가 이동할 수 있게 무엇인가 외부의 에너지, 자극, 압력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볼테이지라고 하는 전압입니다. 전하가 이동할 수 있게 가할 수 있는 세기, 이게 바로 전압이에요. 그럼 전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하들이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플러스 차이, 마이너스 차이.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쉽게 이동하기가 쉽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율이 맞으면 이동하기 어렵고, 차이가 크면 이쪽에서 플러스 5개가 땡긴다. 하나의 힘이 더 크잖아요. 그럼 떨어져 나가기가 쉬워요. 그 위상 차이. 그래서 우리가 전위의 차이. 요거를 전압이라고 하는데, 쉽게 풀면은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힘의 세기. 100V라고 하는 전기를 여러분이 맞아보세요. 따끔 깜짝이야 그러죠. 380V, 220V를 맞아보세요. 이만한 이불 꾸며놓은 바늘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고통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게 전압이라는 세기예요. 전기의 세기의 저항은 뭐냐?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가지마. 너는 못 가. 나를 통과할 수 없어. 그런 물질이에요. 바로 전하의 이동을 방해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5옴. 핵폭탄 하나 터진 것 같죠? 뻥! 5옴이라고 읽으시는데 5옴. 세 가지는 아셔야죠. 전기하면은 전류, 전압, 저항,
전류 암페어 또는 인덕턴스 I, 전압 볼테이지 또는 임피던스 E, 그 다음에 저항 레지스터 R. 뭐 본토 발음은 레지스터죠. 레지스터가 아니라 레지스터. 그래서 I, E, den자 R이라는 표현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바꿔서 쓸 수도 있다.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이 오음이라는 게 사람의 이름이에요. 오음의 법칙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뭘 아셔야 돼요? 오음의 법칙. 그래서 오음의 법칙은 R은 I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거로 어떤 식으로 외우는 게 가장 쉬우냐? 삼각 피라미드로 외우시면 좋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I는 원래 공식은 I는 R분의 2예요. 이거는 바꾸면은 암페어는 오음분의 볼테이지죠. I는 R분의 2 이렇게 외우시면 왜 쉬우냐? I는 R분의 2, 2는 I 곱하기 R, R은 I분의 2.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R은 헷갈리는 거예요. 뭐 산수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쉽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외울 때는 피라미드 삼각탑 구조로 외워버리게 되면은 I든 R이든 E든 어느 쪽을 불러내더라도 쉽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모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질은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물질들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있고 전기가 잘 못 통하는 물질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은 방해를 안 하는 거죠. 전하체, 전자들을. 그러면 저항이 작은 거고 전기가 잘 못 흐른다. 그 전하체들의 이동을 막는 거죠. 그 누가 막는 거예요?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미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저항의 크기, 일정한 최적 길이에 따라서 면적하에 그 저항 자체, 전기가 흐르는 거에 대한 정도의 척도를 나타내는 방해하는 저항을 단위로 다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죠. 정의된 바에 의하면 전기가 무지하게 잘 통하는 물질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도체. 전기가 아예 못 통하는 물질은 부도체. 어쩔 땐 전기가 통하고 어쩔 땐 전기가 안 통해요.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어요. 반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반도체. 로버트 태권브이가 반도체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물질의 고유한 각각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저항이 있겠죠. 그 각각의 저항을 갖다 우리는 고유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고유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표에 있어요. 주기율표 같이. 그래서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도체는 저항이 작은 계열, 부도체는 저항이 큰 계열, 반도체는 저항이 중간 계열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도체 그러면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첨단의 제품이고 아닙니다. 땅 파면 나올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 얼마만큼의 땅을 파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물질의 한 종류예요. 슈퍼맨 행성에 있는 그런 물질도 하나의 또 저항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표 보고 이건 도체, 부도체. 여러분 알잖아요. 나무가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플라스틱이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걔네들은 뭐예요? 부도체. 금, 은, 동, 철 등은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잘 통하죠. 도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반도체는요? 배우면 되잖아요, 저랑 같이. 자, 전류, 전압, 저항. 뭐 기본적인 상식선이죠. 근데 물체의 저항 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는 기본적으로 로 곱하기 A분의 L이에요. 물체의 저항은 기본적으로 이 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각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이에요. 물질의 고유 저항이라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구자 되짚어 놓은 것 같죠? 로라고 읽으시면 돼요. 단위는 오음은 오음인데
센티미터당 저항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 센티미터. A는 뭐냐? A는 어떤 물질이든 간에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는 면적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이겠죠. 그러면은 L은요,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겠죠. 약분하니까 센티미터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단면적분의 길이에요. 즉 원의 단면적. 그리고요, 자동차에서 전기 배선에서 네모난 모양 쓰는 경우 봤어요? 세모난 모양 쓰는 거 봤어요? 더 특이하게 별 모양으로 면적 모양을 만드는 배선 봤어요? 다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의 단면적을 얼마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갖다 우리는 L, 요 단면적을 A라고 표현을 쓰죠. 근데 원의 단면적 A인데 사각형은 구하기 쉽잖아요. 가로세로 곱하면 되잖아요. 원의 단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이 방법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4분의 파이 D 제곱. 파이는 원주율이죠. 3.14. D는 뭡니까? 바로 지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름. D. 요 공식 하나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원의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이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질은 저항에 따라서 독재, 부도재, 반도체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바로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류,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물질의 두 가지 성분, 바로 뭐가 있냐? 원소기호로 게르마늄. 요걸로 이제 목걸이 반지하시면은 어르신들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죠. 90%, 99%가 다 사기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SI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일상생활에서도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그다음에 SE 셀렌, 게르마늄, 실리콘, 셀렌 이런 몇 가지의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부품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입니다. 또한 이 반도체, 게르마늄, 실리콘 같은 물질들은 불순물이 안 들어가 있어요. 순수한 상태의 반도체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우리는 또 학명을 뭐라고 부르느냐? 순수한 반도체, 진짜 성질의 반도체다. 진성 반도체. 근데 진성 반도체가 원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자의 배열이 사가 기준이에요. 사가. 몇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사가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사가 원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4개다 이거예요. 4개.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럼 전자가 무조건 4개입니까? 아니에요. 물질마다 5개도 있고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순수한 진성 반도체는 몇가 원소의 물질이다? 사가 원소예요. 누구? 게르마늄, 실리콘 등등. 그러면은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몇가 원소일까요? 문제 안 내겠습니다. 모를 테니까. 가르쳐 드리겠죠.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는요? 누가 그래요? 7. 아이, 너무 상투적이에요.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요? 바로 맞습니다. 8이에요. 8. 물질이 가장 안정적일 때에는 8가 원소로 구성되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몰라요. 배운 거죠. 제가 뭐 확인을 해봤어야죠. 진짜 안정적인지. 8가 원소가 가장 물질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순수한 철만 가지고도 쓸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실생활에서 철을 사용할 때에는 철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2가지 이상의 금속을 섞어요. 또는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어요. 금속이다 그러면은 합금시키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전체 큰 틀로 봤을 때에는 2가지 이상의 물질이니까는 합성을 시킨다는 용어, 합성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는 거를 우리는 합성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반도체는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사가 원소 반도체는 가장 물질이 안정적인 구조인 몇 가라고 그랬어요? 8가 물질의 합성을 만들어 줘서 사용을 했을 때에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에다가 물질을 섞어줍니다. 그래서 무슨 반도체를 만들어요? 합성 반도체로 만들어요. 자, 무슨 반도체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무슨 반도체로 사용하느냐? 합성 반도체를 사용한다. 진짜로 쓰는 거는 근데 합성 반도체를 만드는데 수십 가지가 있으면 저는 강의 안 합니다. 여러분 어려워하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으로 노래도 나와져 있지만 기억해야 된다. 이 합성 반도체의 두 가지는 바로 뭐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P형 반도체는 그러면은 무슨 물질을 섞어서 우리는 사용을 하느냐? 진성 반도체에다가 삼가 원소의 물질을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알루미늄 같은. 그럼 N형 반도체에다가는 N형 반도체에다 N형 반도체에다가는 무슨 물질을 또 섞느냐 이번에는 바로 오가 물질을 오가 원소를 섞어가지고 우리는 합성을 시킵니다. 자, 저거 무지하게 헷갈리죠? P형 반도체는 3가다, N형 반도체는 5가다. 이걸 알아야지 뒤에 거가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외우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고스톱이나 이런 것들 안 좋아하잖아요. 안 해보셨죠? 명절에나 이럴 때 이렇게 친인척들 모여가지고 뭐 저녁 내기 이런 식으로 돈 내기 하면 큰일 나요. 저녁 내기, 설거지 내기 이런 고스톱을 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 내리쳐가지고 P 3개를 가져오는 경우 1타 3P라고 합니다. 1타 3P. 뭐 좋은 용어는 아니니까는 이거는 학습할 필요는 없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3P. 상대방이 3P 때리면은 저는 눈이 나와요. 상대방은. 눈이 나온다. 오잉! 오잉!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3P 맞으면은 눈 나온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시험 문제나 이런 거 만났을 때 우리 교수님이 이상한 고스톱 대기 하면서 3P 때려 맞으면 눈 나온다. 오잉!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문제를 풀기가 쉽죠. 자, P형 반도체든 N형 반도체든 주인공은 누구죠? 사가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진성 반도체예요. 근데 8을 만들려고 우리가 했죠. 자, 주인공인 4에다가 3을 붙여줬어요. 전자가 4개인데 예를 들어서 3개짜리 붙여놨어요. 핵이 4개인데 부족하죠? 누가 부족한 거예요? 주인공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은 불순물 반도체가 부족한 거예요? 뭐 합성 반도체를 불순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부족한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엔 N형 반도체예요. 4가 원소에다가 5가를 섞었어요. 8을 만들려니까 9가 돼버렸네. 그쵸? 그러면은 자, P형 반도체에서는 4를 만나야지 8이 되는데 3이에요. 주인공은 괜찮아요. 그럼 주인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외부에서 다른 원자의 전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쭉 하고 전자를 데려와서 얘를 4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캐리어, 나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다? 전자, 자유전자가 된다. 맞아요?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4대5로 했을 경우에 전자가 남잖아요. 주인공 경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 야, 너 하나 떨어져 나가 임마. 5 중에서 하나 나가. 그래서 자유전자를 이탈을 시켜서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N형 반도체예요. 캐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P형 반도체에서는요.
외부에 있는 사람은 3명이요. 나는 우리 주인공은 4명이에요. 3대3을 결합하니까 주인공 중에 1명이 남아요. 얘가 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끼리 미팅을 나가더라도 파트너십이 안 되는 경우는 얘가 구멍이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주인공 중에서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하죠? 여기 떨어져 나간 자유전자 하나를 데리고 가야 되겠죠? 채우려면은 주인공에서 하나가 남죠? 그 녀석이 결국 뭐가 홀! 구멍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멍. 근데 구멍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홀! 홀 소자가 캐리 역할을 한다. 홀 소자가 전자를 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류가 이동될 수 있게 나르는 역할을 한다. 캐리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P형 반도체는 삼가 원소다. 홀 소자가 캐리 역할을 한다. 전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자로는 구멍. N형 반도체에서는 O인, O가 원소랑 결합한다. 주인공은 4.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은 5. 외부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네가 떨어져 나가라. 그게 바로 외곽전자예요. 자유전자가 캐리 역할을 한다. 그럼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 얘네들만 가지고 사용하나요? 하나는 잡아당기는 역할밖에 못하고 하나는 내보내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전기가 이동이 안 되잖아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잡아당기고 남는 녀석은 가고 그래야 전기가 이동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진성반도체, 합성반도체, 불순물을 섞어서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포지티브라는 뜻이에요. 플러스가 남은 거예요, 지금. 포지티브. N형, 네거티브예요. 자유전자, 마이너스 극성이라고 그랬죠. 얘가 하나도 남은 거예요. 극성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포지티브, 네거티브라는 P와 N을 붙인 거고 얘네들은 각각은 전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역할을 못해요. 최소한 2개가 합쳐줘야지 하나는 땡기고 하나는 남으니까 보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 단위로 또 묶어줍니다. 자, 이쪽은 칠판으로 제가 지우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에서는 반도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시험 문제로 무지막지하게 중요하죠. 비포답하는 속도로 제가 칠판을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칠판을 지우고 있는 동안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했던 거 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만큼만 지우고요. 잘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2개가 섞였어. 2개 섞였어. 반도체 2개가 섞였네요. 2개. 뚜엣.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다이오드 기호표기예요. 삼각형이죠. 전기는 이렇게밖에 못 틀립니다. 화살표 방향대로. 반대로는 못 틀려요. 한 방향으로밖에 못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플러스 극성이면 플러스 극성,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만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줘가지고 한 방향, 역류를 방지한다. 발전기 같은 부품에서는 플러스 전기만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는 접지시키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전기로만 순환, 정화. 그래서 우리가 전기니까 정류 작용을 해준다. 이런 기능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개가 묶였어요. 트리오라고 얘기했잖아요. 트랜지스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트랜지스터는 기호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자동차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랜지스터는 NP, N형 트랜지스터를 사용한다. NP, N형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앞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PNP형. 그래서 2가지 트랜지스터는 합쳐놨어요. NPN 또는 생기니까 PNP. 자동차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트랜지스터는 NPN형. 얘 하나로만 사용되게 되면 큰 전기에는 감당이 안 돼요. 스위치, 주로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 역류방지, 정류작용도 할 수 있지만은
양쪽에서 들어오죠, 전기가, 전자가. 근데 한쪽만 통하게 되고 또 너는 멈추고 네가 통해라, 이렇게 OR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온오프 제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스위칭 작용. 그 다음에 전류를 하나로 들어올 거를 두 개로 들어와가지고 키워줘요. 증폭 작용. 하나로 들어와서 일정하게 양쪽으로 나눠줘요.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무엇인가 작동을 시켜요. 바로 이걸 갖다 우리는 발진작용, 진동작용이라고 합니다. OP앰프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요. 발진작용.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3대 기능, 스위칭, 증폭, 발진. 이 중에서 대따 중요한 기능은 스위칭 작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이 트랜지스터는요, PN 트랜지스터가 있고 NP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아니,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PN 다이오드, NP 다이오드. 뭐 굳이 4개를 한다 그러면 4개도 있어요. 4개는 갖다가 그냥 이렇게 간단히 기억만 해주세요. SCR, 사이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사이리스트는 트랜지스터를 2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PNP 같이 합쳐가지고 한쪽을 키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로만 알아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거의 다이오드랑 같죠? 근데 더듬이 하나가 더 있네요. 이렇게. 더듬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에너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틀렸어요? 캐소드,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에너드, 캐소드, 게이트 요 3가지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보이기에는 PNP 이런 식으로 2개를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SCR이라는 거는 우리가 트랜지스터 4개는 말은 4개지만 실제로 뭐 2개를 갖다가 병합을 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위로는 에너드에서 캐소드로 기본적인 전기가 흐릅니다. 캐소드가 결국은 마이너스 극성이에요. 게이트가 바로 뭐 하는 거냐? 제어 장치예요. 제어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게이트에서 캐소드로 전기가 흐릅니다. 다 마이너스로 전기가 흘러야 되겠죠. 에너드에서 캐소드로 흐르고요. 게이트에서 캐소드예요. 자, 이렇게까지가 기초 전기 전자에 꼭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